오늘의 머릿말. 잠이 안 올 때 밀리의 서재 앱을 켭니다.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을 이것저것 구경합니다. 읽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서재 담기만 해놓으려고 했는데도 정신 차려보면 1시간쯤 훌쩍 가버립니다. 카트 담기의 중독성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한글 배우는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글자가 조사,를 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을 할 때 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요. 여튼 르를 싫어하는 이유는 작은 칸에 7줄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래요.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재밌고 신기했어요. 밀리의 서재 앱 첫 화면에서 늘 보던 책도 차트 상위권이라고 하면 괜히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매일 보던 글씨가 다르게 보이고 매일 보던 책이 다르게 보이는 마법과 함께하는 리딩 케미스트리 오늘도 시작합니다.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11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밀리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코코입니다. 코코는 첫 출연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밀리에서 코코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밀리로드라는 창작 플랫폼의 운영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밀리로드는 회원들이 직접 글을 써서 작품을 발행하는 플랫폼인데요. 저는 회원들이 쓴 작품들을 읽고 밀리로드 홈의 큐레이션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밀리 SNS에 소개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독자 이벤트를 열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로드에 나도 한번 글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글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글들이 요즘에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나 소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스릴러 소설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연재 플랫폼이다 보니까 화마다 끊기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특히 그게 스릴러 소설일 때 더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인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경제 경영 같은 내용도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 요즘 ETF가 인기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는지 그쵸. 이런 내용들, 실용적인 내용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넣으면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네네. 저도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루이스님은 지난 9월 베스트 편에 이어서 출연 중이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일적으로는 그냥 벌려놓은 2025년 독서 트렌드 리포트나 북클럽 같은 거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을이었잖아요. 제가 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1년 중에 딱 이 시기만 기다리면서 사는데 그래서 페스티벌도 많이 가고 공원도 많이 가고 야장도 많이 가고 이러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지난주에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다녀왔고 내일 세종 보헤미안 페스티벌이라고 또 이제 또 감성 있는 페스티벌 있거든요. 거기 내일 갈 예정이에요.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저 지소쿠리 클럽이라는 밴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공원은 어디 가세요? 공원. 제가 공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곳은 용산 가족공원 좋아합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네. 거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적당해서 가면 진짜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 국립박물관 맞아요. 쪽에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박물관 갔다가 한번 다들 더 추워지기 전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가을에는 고궁 진짜 많이 가거든요. 네. 고궁이 단풍 있는 계절이고 서울 시내에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고궁이기도 해서 저는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창덕궁 이런 데 다 엄청 좋아하는데 창덕궁 후원이 있어요. 그 후원이 거기는 일반 관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서 일정 인원만 매 시간마다 입장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창덕궁 후원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단풍 예쁠 때는 티켓팅을 좀 해야 되는 정도이기는 한데 꼭 그때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가을 풍경 좋아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밖에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창덕궁 후원도 꼭 한번 예매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안내하시는 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좀 특별한 경우에는 안내하시는 분 없이 자유롭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 안내하신 분이랑 같이 가면 일행이 꼭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설명도 듣고. 네, 설명 다 듣고 가야 돼요. 이제 이게 거기가 이제 그런 보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유 관람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 계시고 뒤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시는 분도 따로 가시는 그런 경우여가지고 네, 서울에서 정말 명소 중에 하나이고 너무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요. 안 가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물가에. 그래서 가을에 가면 가을에 가야겠네요. 이 시기에 가야겠네. 맞아요. 정말 막 거대한 노란 뭉치가 무슨 태양 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좋아가지고 창덕궁 후원은 꼭 가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코님은 고전 덕후이기도 하고 괴담 덕후라고도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관심 있는 고전 소설이나 괴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이제 고전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이다혜 기자님이 밀리로드에 네. 고전과 농담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작품이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고전을 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여름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에피소드에서. 그거를 읽고 실제로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 이디스 워튼 작가의 여름이라는 고전인데 미국 작가예요. 이게 사랑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자님이 에피소드에 소개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읽으니까 조금 더 몰입이 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다혜 기자님의 고전과 농담이라는 작품은 12월에 밀리 오리지널로 네. 전자책 출간이 되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진짜 완벽한 마케터다 진짜. 네, 코프님께 저의 신간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고요. 혹시 괴담 좋아하시는 괴담 없으세요? 괴담도 네.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에 고전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 팟캐스트 중에 영미문학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EBS에서 하던 건데 거기서 이제 고전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팟캐스트에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프랑켄슈타인, 나사의 회전, 드라큘라. 거기에 나사회전이 재밌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포 소설의 매력을 알게 된 거죠. 또 이제 낭독이니까 오디오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더 무섭고 더 몰입이 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을 엄청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도 계속 공포 소설 읽고 괴담집 이런 거 읽고 도시괴담도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은 고전이었는데 네네. 도시괴담으로 흘러가는. 그쵸. 네. 그 최근에 일본 소설 중에 긴키 지방의 네. 어느 장소에 대하여 이 책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게 밀리의 서재에서 그 오디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요. 혼자 이렇게
이어폰 꽂고 못 듣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대낮에 그냥 틀어놓고 네. 그렇게 잠깐씩 듣는 거 아니면 집중해서 밤중에 들으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역시 오디오는 약간 특유의 힘이 있는 것 네네.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8을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 책이 왜 가장 많이 읽혔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예, 순위 한번 볼까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8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1위는 천명광 작가의 소설 고래입니다. 고래는 이거는 왜 이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울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한 이야기고 진짜 저는 예전에 고래 처음 읽었을 때 약간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 듣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 많이 경험하고 세상에 안 겪은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솔깃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듣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래라고 하는 책은 천명관 작가님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읽다 보면 너무 뭔가 이거 영화를 만들면은 정말 굉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들기 쉽지 않겠다. 맞아요. 네, 너무 스케일이 큰 거죠. 이게 이제 금복과 춘이라는 두 여성의 이제 인생 서사를 담아서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들어오고 저는 최근에 읽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어쨌든 텍스트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막 찾아보는데 한 줄로 정의된 문장이 정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게 되게 정의하기 어려운 책인가 보다 하고서 읽었는데 진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장르도 너무 뭐 민담, 설화, 판타지, 무협지 이게 다 이제 섞여 들어간 책이어서 어떻게 정의해도 네. 다 실패한 정의가 맞아요, 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 근데 왜 제목이 고래예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으면은 그 금복이라는 여자가 촌에 살다가 바다에 처음 이제 가서 엄청 큰 고래를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고래를 처음 보면 어떻겠어요? 엄청 압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확 세계가 완전 다 압도되는 그런 기분을 이제 금복이 느끼는데 딱 그때 사랑하는 남자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 그 고래랑 그 사랑하는 남자의 어떤 신체성을 되게 결부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데 이게 그냥 꼭 우리가 어떤 인물뿐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대상이 엄청 매료됐을 때를 대입해서 읽어보면은 되게 좀 압도되는 경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다희 기자님이 마치 영화 보는 것 같다 했잖아요. 이 고래 나오는 장면이 그러니까. 진짜 저도 고래 본 것처럼 실제로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잘해놔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그 순간 자체가 뭔가 각인되는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그런 강렬함이 있어서 그리고 인물들이 다 정말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이걸 다 읽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맞아요. 없지만 정말 좋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는 일단은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되는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맞아요. 종이책으로도 두꺼운 책이란 말이에요. 아마 전자책으로 봐도 꽤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데 그런 분량의 압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특히나 초반 한 절반까지는 언제 읽었는지 모르게 읽을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어서 저도 좋아했던 기억입니다. 2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2위는 이혜인 작가의 에세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이 다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꾸준하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책 제목에 쓰이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뭐라고 할까? SNS 같은 데서도 왜 다정도 체력이다 막 이런 말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다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인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이거 제목부터 이제 후킹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어떤 드라마에서 대사로 다정함도 지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유행처럼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런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SNS나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제목이 엄청 후킹해서 읽게 되었는데 내용은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긴 해요. 뭐 다정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하시는 말이 다정함이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정함을 엄청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작가님이 직접 직장이나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정함 얘기하면서 그냥 인생의 전반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작가님이 그 직장에서 면접을 보실 때 이런 질문을 꼭 하신대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이 있나요? 이렇게. 있으세요? 아, 평소에요? 네. 마음에 품고 사는 문장.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외우고 있진 않은데 저 명함에 새겨놓긴 했거든요. 아, 뭐예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명함에는 새겼지만 기억하지 못해. 정혜윤 작가님의 슬픈 세상 기쁜 말에 나오는 문장이네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가 만약에 면접자였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사람인데 그 면접관이 나한테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면 안 떠오를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다 탈락했네 지금. 네, 지금 다 탈락자들인 거예요. 어쩜 좋아.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작가님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다정함도 중요한데 나 자신에게 다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계속해서 나를 되새기는 문장을 품고 사는 게 좋다. 그런 이제 뉘앙스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그런 문장을 가져봐야겠다. 근데 이 문장이 꼭 책 속 문장이 아니라 뭐 약간 인생의 좌우명 그쵸. 같은 거. 아버지가 그렇죠? 해주신 말씀, 뭐 어머니가 그렇죠, 해주신 그렇죠. 말씀, 네네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 이런 것도 괜찮은 네, 거죠. 네, 네. 좋네요. 네. 하지만 탈락했을 것 같긴 하네요. 탈락한 걸로. 네, 3위는 어떤 책인가요? 3위는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입니다. 이 X라는 책이 어쩔 수가 없다 원작이어가지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 책이 절판됐다가 영화 개봉하는 즈음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밀리의 서재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디오북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예, 4위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네, 4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공범입니다. 가공범 재밌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정말 눈 한번 떴다 감았다 하면은 순간이 나오는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굉장한 작가님인데 항상 저는 이분이 소설을 많이 쓰는 것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재밌는 작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작품들이 이렇게 뭐 몇 작품에 한 번씩은 계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꾸준하게 읽는 책이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신간이 나오고 신간이 사랑받고 또 신간을 내고 이 사이클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게 늘 놀랍고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 책을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네네. 명탐정 코난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아, 따님은 괴담, 그렇죠. 어머니는 추리.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재밌다고 지금 이 책 보느라고 다른 거 못한다고 하셨어요. 되게 유쾌한 커피다. 진짜. 엄마가. 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일단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특징은 이 작가님의 책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스포를 하면 안 돼요. 이 책이 진짜 처음부터 조심조심 하며 읽어야 그 마지막에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미리 그 결말을 알고 읽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포를 한번 조심하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불에 탄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 유명 정치인이 남편인데 이 남편이 먼저 살해된 채로 불에 던져진 것 같다는 정황이 나오고 그러고 더 파보니까 그 아내도 사실은 자살이 아니고 그 아내도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이 된 채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살인사건이 된 거죠. 두 부부의 살인사건. 근데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와요. 이 부부의 추악한 면을 내가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이 부부의 과거와 부부의 주변 인물들을 토대로 이제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나, 무슨 일을 했었나, 이렇게 유명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왜 살해당했나,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목 가공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요. 제목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내가 괜한 질문을.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까요? (5위는) 워런 버핏, 리처드 코너스 작가님의 경제경영서 워런 버핏 바이블 완결판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 재테크 붐을 타고 네. 예, 이제 가장 어떤 원론적이면서 굉장한 또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워렌 버핏의 이 책인 거죠. 네. 예, 워렌 버핏이 쓴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소개 어떤 분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읽게 된 책인데 일단 이거는 952페이지나 되는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서도 백과사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을 완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고 실제로 이 책 초반에 이 책을 읽는 방법이라면서 소개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제별로 읽으세요라든지 뭐 주주총회 답변부터 읽으세요라든지 그래서 원하시는 장을 꼽아서 읽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읽는 게 이런 책들은 잘 읽는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게 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오랫동안 옆에 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 하고요. 6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6위는 김중혁 작가의 에세이 미묘한 메모의 묘미입니다. 이 김중혁 작가님이 워낙 메모 광이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이 메모하는 것 관련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봤었고 김중혁 작가님은 항상 이 뭐 필기구, 각종 필기구 그리고 각종 키보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이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키보드 회사용 키보드 구입할 때 김정우 작가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쓰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맞아요. 써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설가 자체가 타이핑을 많이 하는 일이니까 타이핑을 오래 해도 손가락이 좀 덜 피곤한 이제 이런 용도로 찾기에는 이 써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책도 좀 재밌더라고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그냥 메모에 관해서 막 예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작가님 특유의 약간 위트와 그 유머로 이 메모에 대해 시선을 좀 되게 재밌게 풀어내서 보는 데는 되게 웃음이 약간 계속 났던 맞아요. 그런 책이에요. 저 이제 처음에 영화관에서 메모한 거 나오거든요. 근데 어두우니까 메모가 진짜 거의 암호처럼 해서 나오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첨부해 주셨어요. 근데 저 다이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영화 볼 때 메모 어떻게 하시는지.
메모 일단 못 하고요. 음. 메모 못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메모를 하려면 종이를 펼쳐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원 배틀 애프 더나더를 아이맥스에서만 2번 봤는데 이제 이거를 뭔가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가방에 있던 이제 수첩 꺼내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극장에서 메모를 할 때는 일단은 제 옆에 가족이 앉아 있어가지고 남동생이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옆에 사람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 남동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에 이제 그냥 썼는데 이렇게 종이를 꺼내면 이게 하얗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요. 네. 예. 예, 빛이 아. 은근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네. 하얀 페이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아.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양옆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메모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게다가 막 이렇게 사각사각 네. 막 종이장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종이장을 엄청 많이 넘깁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정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빛이 들어와도 아래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쓰잖아요. 극장에서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써야 돼요. 그리고 글씨를 그렇게 쓰다 보면은 글씨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단어만 쓰고 글씨를 크게 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페이지에 한 5글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만?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고 뭔가 길게 이렇게 쭉 메모를 하려고 하면 이게 다 글씨가 겹쳐져서 나중에 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를테면 옆에 친구가 있어. 그러면 친구한테 뭐 미안한데 나 이거 뭐 써야 될 것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양옆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쓴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기자시사회를 가잖아요. 다 기자잖아요. 네. 거기서는 그냥 키보드 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어 볼 때 약간 집중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막 전화 받고 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시사는 이제 다들 네네. 일을 하러 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래도 조금은 더 너그러운 편인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전혀 되지 않으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죠. 그렇답니다. 오, 새로운 세계네요. 네네. 이 책에서 저 또 재밌었던 게 이 작가님이 리마인더를 또 메모로 하나 분류했어요. 뭐 가계부 이런 것도 다 메모다. 근데 리마인더를 약간 미래에 나한테 보낸 타임캡슐로서 쓰시더라고요. 우와. 예를 들어 여기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가 있어서 지금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자기한테 보내놓거나 너 아직도 이거 마감 못했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메모를 제놓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제가 올해 약간 이번 가을에 약간 되게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난 날 맨날 이제 너 그거 결국 잘 끝냈지?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 몇 개 남겨놨는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가벼워져요, 모든 게. 그리고 그 당일날 그거 끝내고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고. 그렇죠. 만약 못 끝냈으면 어쩌죠? 아, 그럼 자괴감도 두 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루이스 님이 되게 부지런하게 할 일을 제때 끝내시는 그러네요. 분이다. 그럼요. 네, 라는 것을 멋집니다. 알 수 있네요. 7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7위는 한스 로슬링 외에 2명의 작가분이 쓴 입문서 팩트풀니스입니다. 팩트풀니스는 꾸준하게 인기가 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읽히는 책이 아닌가. 이 책이 최근에 빌 게이츠가 내한 하시면서 추천한 맞아요, 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빵 떴는데 이 팩트풀니스라는 제목의 뜻이 사실 충실성이래요. 그래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책이 뭐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이런 식으로 챕터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거는 부정 본능인데 이게 뭐냐면 설문을 해보았더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세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작가가 엄청 막 몇십 개의 도표를 가지고 아니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해요. 네. 이제 그렇게 일단 근거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세계를 나빠졌다고 말하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부정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미화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선별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도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느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문장은 이 작가가 실제로 이 책에 쓴 내용인데 사람들은 세상이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보기에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흔히 세상은 점점 곧 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세상은 정말 망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내뱉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작가 말하는 거는 이런 부정 본능을 억제하려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생각해라. 그리고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거를 뭐 예측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것을 너무 미화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득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깨뜨리게 되는 책이어서 재밌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를 실제 숫자들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편향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 교양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바로잡을 만한 기회를 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8위는 류치신 작가의 소설 삼체 영권 구상섬전입니다. 지금 삼체 전체가 다 밀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네,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1, 2, 3권이랑 이 영권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겨울 동안 보세요. 한 원데이, 투데이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도 보시면서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읽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훅 빨려들어가지고 어떤 대목부터는 막 빨려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긴 겨울 동안 한번 좀 큰 스케일의 이야기 읽어볼까라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체 영권이 약간 그러면 본 시리즈랑 뭐가 다르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은 그 본작 시리즈의 세계관을 담고 있으면서 그냥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약간 프리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본작이랑 엄청 연관이 깊진 않고 배경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체 1권보다 영권에 좀 더 몰입이 빨리 됐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배경이 조금 더 현대여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구상섬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벌 라이트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 형태를 띠는 기묘한 번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남자애가 어렸을 때 이 구상섬전으로 부모님을 여의게 돼요. 그리고 커서 과학자가 되는데 이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그 번개가 뭐였을까?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느껴지듯이 약간 되게 재난물 느낌도 나고 아주 진한 SF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이고 중간중간 로맨스도 좀 있어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번개가 현실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는 거죠. 쌓인 데이터도 별로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분명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왜 자꾸 이게 뭐 묻히고 왜 수면 위로 안 드러났을까? 이게 왜 그리고 과학 무언가를 좀 연구를 잘하려면 사실 다 자본이랑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결국에는 돈 투자를 받으려면 무기로 쓰였을 때에서야 이거를 연구를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갈등을 해서 하는 거죠. 나는 이걸 진짜 이게 자체를 알아봐야 되는 건데 이걸 또 무기로 쓰이면 또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갈등도 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퀄로 나오는 작품들은 1, 2, 3 보고 나서 아마
뒷이야기를 약간은 알고 보셨기 때문에 이 명이 훨씬 더 맞아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순서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사실 쓰인 순서에 맞춰서 읽는 게 더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이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순서를 읽을 것인가가 되게 논란이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 시간 맞아요. 순으로 읽을 것이냐, 쓰인 순서로 읽을 맞아, 것이냐, 약간 스타워즈 시리즈를 네네. 어떻게 볼 것이냐가 비슷한 논란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예, 저의 의견은 아무래도 쓰인 순서를 따르는 네네. 게 조금은 더 음. 이야기를 이해하고 몰입하고 즐기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쪽이기는 합니다. 네네. 문희쌤님은 어떠세요? 저는 넷플릭스를 먼저 봐서 그런지 사실 순서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처음에 그럴 수 느꼈거든요. 있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차 들어오고 나서 다른 직원분들이랑 막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SF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3차가 되게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장벽이 애초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랑 병행하는 걸 결국에 다들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뭔가 활자로 보던 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했을 때 그 충격 그 그쵸.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이야기는 정말 그냥 넷플릭스 먼저 보시는 것도 답이기는 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서로 네. 읽으시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탑 8에 들지는 못했지만 상위 랭킹에 진입했던 도서 중 소개할 만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책은 김서혜 작가의 소설 여름은 고작 계절입니다. 이 책은 저는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책은 밀리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엄청 홈에서 띄운 것도 아닌데 아름아름 입소문 타면서 랭킹까지 진입했던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 절반까지는 집중이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변 동료들이 거기까지 읽었어? 그럼 조금만 더 읽어봐 하고 계속 북돋아줘가지고 그럴까? 하고 하면서 펼쳤는데 그날 밤새서 끝까지 읽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던 우와. 되게 몇 안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니라는 10살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해져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근데 삶이 사실 나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그 10대 시절에 그 다 인종도 다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인종이나 계급이나 성지향성이나 정체성 이런 혼란을 막 겪는 성장 소설이에요. 여기까지는 조금 흔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이 성장 과정을 컴플렉스 그리고 상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그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다 모든 소설이나 콘텐츠에 있지만 컴플렉스랑 상실은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결국 이거 사실 너무너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실 생각해보면 10대 때도 항상 따라다니던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고 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거를 좀 남들보다 더 딥하게 이거를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위로도 많이 되고 그것이 저의 눈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그때 느꼈던 그러니까요. 감동이 약간 울컥 그래요?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 이 키워드로서의 여름이라는 단어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는 거의 너무 맞아요. 여름 다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부분들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많기도 하고 책 제목에 여름을 쓴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맞아요.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사랑받은 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문희로 작가의 경제경영서 ETF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예,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거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ETF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좋았던 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 재테크 초보, ETF 초보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ETF란 무엇인가, 그리고 ETF를 하려면 무슨 용어를 알아야 되는가, 이거를 엄청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 이런 게 각각 무슨 의미고 어떻게 봐야 되고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려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읽으면은 너무 좋고 실전 투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그래요? 달라 보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이 책을, 그러니까 사실 정말 재테크를 아무것도 안 해봤다. 주식 투자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밀리의 서재의 챗북이 있어요. 따박따박 경제상식 ETF 첫걸음, ETF 실전 이렇게 2권의 챗북이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보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챗북을 먼저 읽고 ETF를 알게 되었는데 이 챗북이 엄청 구어체로 설명해주기 맞아요. 때문에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말 기본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챗북으로 이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고 ETF 투자의 모든 것을 읽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챗북 네네. 객자 오거스트가 굉장히 들으면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챗북에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어가 이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질문이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맞아. 그냥 은행에서 하는 거야. 뭐 내가 음.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돼? 이게 이미 거기부터를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대충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아야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라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약간 그 전체적인 모양을 감을 잡을 때 챗북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세 번째 책은 가제노 타미 작가의 자기계발서 저소비 생활입니다. 저도 주목하고 있는 책이고요. 예, 돈 좀 그만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이 너무너무 유혹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책 방금 이제 코코가 말해준 책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되게 방법론 알려줬다면 이건 사실 마인드셋에 관한 책이에요. 요즘 서점가에서도 그렇고 밀리에서도 그렇고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 이 표지에 끌려서 너무 자연스럽게 읽게 됐는데 저도 사실 요즘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돈을 모을까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애초에 돈을 막 드라마틱하게 불린다는 건 기대도 희망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소비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하는데 돈을 덜 쓰는 게 가장 그렇죠. 예, 제일 좋은 투자죠. 제일 좋은 투자인 맞아, 거예요. 맞아. 예. 내가 쓰는 것만큼 버는 건 맞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마인드셋을 좀 다잡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저도 뭔가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씀씀이가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도 최근 6개월 사이에 나 왜 이렇게 지출이 많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돈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고 많이 느껴요. 뭐 옛날에는 뭐 하나 살 때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막 다 비교해보고 샀는데 이제는 너무 필요하니까 다 맞아요. 비교해보고 살까 봐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맞아. 피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주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모아야 돼.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 돼. 이런 목소리도 옛날엔 그냥 안 들렸는데 이것도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아둔 돈은 부족한데 기준은 높아지고 이래야 약간 그런 우울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주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사회나 주변에서 좋아진다고 말하는 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좋아진다를 제멋대로 해야 한다로 바꿔서 들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만족이 세간의 기준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생활의 만족도가 오른다.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내가 소비를 하는 게 진짜 내가 이거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영향 때문에 그냥 사는 건지 그거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고 결국 저소비 생활의 핵심은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코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훨씬 돈을 덜 쓸 텐데, 그러니까 왜 인스타 많이 보면 돈 더 많이 쓴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 이런 거, 이거 예쁜데? 이거 예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는 경우 되게 많고, 따라 사는 경우 되게 맞아요. 많고, 그 따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SNS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심코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도 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자기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이거 필요했는데, 나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너무 막 많은 것들을 인스타에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스타랑 유튜브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미지로 물건을 보여주는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맞아요. 사실은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루이스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이 책에서도 아마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요. 피로도. 맞아요. 필요할 때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회사 일이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돈 쓸 시간이 없다고 했었어요. 요새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이 없을 때는 나갈 시간이 네. 없으니까 돈을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아. 막 너무 피곤해. 피곤한데 집에 왔더니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휴지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뭐야 라고 휴지를 이제 들어가서 빨리 뭘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배송비 맞추려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사. 근데 배송비 무료 조건 3만 원이었는데 다 넣고 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피로도가 높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판단력 자체가 맞아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차이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도 그래서 그 온라인 결제할 때 요즘 너무 결제 쉬워졌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과소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다 끊어버렸대요. 음. 카드 등록을. 그래서 이거 조금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사실 그걸 유도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빨리 구매하게끔 네. 엄청 맞아, 유도를 맞아. 한단 말이죠. 쉽게 살 수 있게. 네네. 딜레마네요. 네. 코코님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다. 네. 근데 밀리의 서재는 책 읽는 거니까 좀 그쵸. 결제해도 맞아요. 괜찮지 않나? 그쵸, 저당 더 결제할 빨리 책을 읽게.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들은 오디오북 탑5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큰 사랑을 받았던 오디오북이 많았는데요.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왜 많이 들어주셨을지와 회원들의 리뷰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성애나 작가님의 소설 혼모노입니다. 이 책에 이제 회원분이 남겨주신 한 줄 리뷰가 있는데요. 와, 오디오북에 최적화된 소설집이 아닐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 더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혼모노는 워낙 소설 자체가 좀 많이 읽히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읽은 상태에서 다시 들어도 재밌거든요, 이 책. 네. 네. 그래서 이 성애나 작가님이 쓰시는 그 문체의 특징, 이야기의 특징 이런 것들이 오디오북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너무 공감이 됐고 제가 사실 오디오북을 엄청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책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편이니까 오디오북 저는 이제 장편으로 들으면 중간에 끊기가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단편이라서 딱 출근할 때 한 편씩 들으면 그쵸.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 그게 진짜 맞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약간 길티 플레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마음이 완전 순수한 좋음뿐만이 아니라 약간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네네. 이런 갈등들을 동반한 그 마음을 너무 재밌게 표현한 책이어서 네. 일단 이것부터 다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일단 이거 들으시면 아마 네. 아, 그럼 혼모노까지는 들어야지라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맞아요. 가시게 될 것 끝까지 네, 같습니다. 들을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두 번째 책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입니다. 이 오디오북에 대해서 남겨주신 리뷰도 읽어드릴게요. 아, 이건 무조건 오디오북. 음악도 너무 좋고 떨려서 혼났네요. 완전 재밌어요. 실감, 대실감. 목소리랑 배경음악 너무 늦었 아닌가요? 살인하는 내용인데 감미롭고 난리. 리뷰. 너무 공감되는 리뷰예요. 아니, 저도 이거 오디오북 들어봤는데 이 작품은 특히 오디오북이 인기가 있는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맞아요. 살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읊조리듯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듣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3인칭에서 뭐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막 이걸 머릿속에서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심리를 쭉 따라가는 이야기니까 오디오북으로 듣기에 되게 적합했다. 배경음악이 일단 진짜 적절하게 너무 잘 쓰였고 성우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아, 맞아. 진짜 아, 좋아요. 그렇네요. 아, 그런 영향도 네. 큰 것 같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살인하는데 진짜 감미로워서 나 좀 이래도 되나? 그러네. 감미롭네. 어쩔 수가 없다 보신 분이면은 이 네, 책 한번 맞아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 볼 시간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이동하실 때 오디오북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3위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1위 책이죠. 천명관 작가의 소설 고래입니다. 고래 오디오북에 남겨주신 리뷰 읽어드릴게요. 춘희와 금복의 대하 드라마를 들은 듯한 느낌. 이야기 서사가 깊어서 몰입됐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아마 이 대하 드라마를 들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딱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4위는 어떤 책인가요? 4위는 피터 홀린스 작가의 자기계발서 나태한 완벽주의자입니다. 이 오디오북에 남겨주신 리뷰 읽어드릴게요. 다른 자기계발서랑 다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없이 실용적이라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엄청 차가운 리뷰지만 네, 튀지만, 정확하다. 네, 맞아요, 좋은 맞아요. 리뷰였다. 그렇다. 다른 자기계발서랑 다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없이 실용적이라 좋다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이 나태한 완벽주의자 이런 내용이 보통은 미루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미루지 않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은 집에 가는 길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네. 이게 오디오북으로 4시간 20분 정도예요. 오. 그럼 되게 괜찮은 네,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성우가 되게 잘 읽어줘요. 그래서 오. 이제 공감해주는 듯한 말투로 얘기를 해준단 아, 말이에요. 그럼 약간 잡돌이한 느낌이 아니라 전혀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책 안에서도 이제 혼잣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나 너무 피곤해.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책에 있는데 그 텍스트를 성우가 정말 내가 혼잣말 하는 실감나게. 듯이 진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새롭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제 긍정적이고 이제 우리가 나태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위주라서 제가 좀 신나고 마음이 좋을 때 들으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 그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네네. 그러게요.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네. 책인 것 같습니다. 5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5위는 찬옥게이 작가님의 소설 고독한 용의자입니다. 이 소설에 또 좋은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산책하면서 들으려고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서 산책을 더 해야 하나 했고 매일매일 산책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쫄보의 첫 추리소설 런닝하면서 계속 듣게 돼요. 런닝이 안 지루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두 댓글에 공통점이 있네요. 신체 활동을 할 때 너무 좋다. 뭔가 걷거나 뛰거나 이럴 때 운동할 때 듣기에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실 운동할 때 듣는 음악도 왜
플레이리스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플레이리스트도 신나는 운동하는 플레이리스트 신나는 거 하잖아요. 더 쫄리는 이야기가 아마 들으면서 맞아요. 움직이기엔 더 좋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독한 용의자 이 책 조금 설명드리면 그 1367이나 뭐 막내인 같이 되게 유명한 작품들 많이 쓰셨던 찬옥계이 작가님의 좀 신작이고요. 이게 배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홍콩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였던 한 남자가 방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 방을 이제 형사들이 뒤져보다 보니까 어떤 신체에 토막된 게 엄청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동안 밖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대체 어떻게 사람을 데려와서 토막살인을 했지? 너무 기괴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면을 이제 들여다보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찬옥계이 작가님이 사회파 추리 소설로 되게 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도 좀 담고 있는 소설이어서 좀 되게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그냥 개인의 원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식의 일을 어떻게 보면은 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전기여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출연자가 뽑은 11월 베스트 소개해 보겠습니다. 루이스님 어떤 책 하시겠어요? 저는 고민 안 하고 오늘 딱 들으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제일 진정성 가득하게 소개했던 여름은 고작 계절로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진짜 눈물 흘렸던. 재밌었던 네네. 책이어서 그리고 이 책이 제목이 여름은 고작 계절인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그 여름을 한 시기로 봤을 때 그거 그냥 다 떠나 보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여름에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가을, 겨울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 같아서 11월 베스트를 뽑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님은 어떤 책 하시겠어요?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팩트풀니스여서 이걸로 꼽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 위주로 읽거든요. 그래서 인문서를 되게 오랜만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전혀 어렵거나 뭔가 딱딱하지 않고 되게 현실감 있게 그리고 저를 작가가 계속 설득해가지고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또 빌 게이츠가 추천했다 보니까 안 읽으면 안 되죠. 저도 약간 갈등하게 되는데요. 저도 와서 얘기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여름은 고작 계절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가을에 읽을 때 그러니까 여름이 그 지나간 흔적, 그 지나간 자리를 느끼면서 읽을 때 이게 여름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름은 사실 맞아. 그리워할 때가 제일 맞아요. 좋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있을 때는 네. 진짜 언제 지나가냐.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옷 한 벌 더 껴입는 시기에 이런 이야기 딱 읽으면 아주 좋다. 좋다. 네, 그래서 좋네요. 약간 따뜻한 오뎅탕 먹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이스님, 코코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팟캐스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얘기하면서 같이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코코님 또 나오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네, 루이스님은요? 저도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코코랑 저랑 동갑이고 사실 사적으로도 엄청 친한 회사 친구이자 그냥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편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 기자님이랑도 이제 제가 회차가 늘어나면서 점점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긴장을 안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두 분한테 뭔가 특별한 바이브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